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파이썬 개정판 5장 함수와 입출력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에서 다룰 내용은요, 재귀 함수입니다. 재귀 함수는요, 영어로 recursion이라고 합니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그런 함수를 말합니다. 절차적 기법이라고 해서 문제의 흐름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이제 문제 해결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절차적 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코딩 방법, 그런 함수를 재귀 함수라고 합니다. 자, 우선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의 연산자를 살펴보면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즉, 이 팩토리얼이라는 정의 안에 팩토리얼이라는 정의가 또 나오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생긴 함수를 우리가 구현한다고 할 때,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 n이 있을 때 n이 1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return 1 해서 이것을 종료 조건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종료하는 조건이 없으면 이 함수는 무한히 순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return 1을 해서 종료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return n 곱하기 팩토리얼 n-1 해서 팩토리얼 n-1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팩토리얼 함수 안에서 다시 호출합니다. 이것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따른 구현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팩토리얼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1이 되거나 혹은 1보다 작은 값이 되면 return 1을 해서 반환 값을 호출했던 값에다가 돌려주고요. 이런 방법으로 순환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이제 n이 5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와 같이 n 팩토리얼이 무엇인지를 출력할 때 n과 팩토리얼 n이라고 하는 이 함수만 적어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5 팩토리얼은 120 이와 같은 값이 나오죠. 자, 이거를 한번 코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코드가 있고요. 팩토리얼을 호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죠? 자, 얘를 실행합니다. 5 팩토리얼은 120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그죠? 만일에 얘를 6으로 고쳤다. 그러면 이제 팩토리얼 6이 호출되겠죠. 그죠? 이 팩토리얼 6은 아까 보셨던 팩토리얼 5를 호출하고 그 팩토리얼 5에다가 6을 곱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와 같이 720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은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시간에 따른 흐름, 즉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 해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피보나치 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이제 피보나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수열이죠. 그죠?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어떤 f의 n번째 값은요. f의 n-1번째 값에다가 f의 n-2번째, 그러니까 이전 값과 그 이전 값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기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의 제로 값은 0이고 f의 1 값은 1.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피보나치 수는요. 0, 1이 정의되면요. 0, 1의 합이 그 다음 수열을 정의합니다. 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과 1의 합이 그 다음 수열값 2를 결정짓겠죠. 그러면 1과 2의 합이 그 다음 수열의 값 3을 결정짓습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퀀스 이 수열은요. 0, 1, 1, 2, 3, 5, 8, 13, 21과 같이 증가합니다. 이 수열이 되게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연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패턴들이 피보나치 수라고 하는 패턴에 따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죠. 자, 그러면 재귀함수를 이용해서 피보나치 수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n 값이 0이거나 1일 때, 즉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n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요. 피보나치 n-1과 피보나치 n-2의 생 값을 반환합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정의에 따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n term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몇 개의 피보나치 수를 원하세요 라고 해서 n 값을 입력받고요. 만일에 이제 이 입력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오류가 되겠죠. 그죠?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피보나치 수열의 값들을 range n terms 라고 하는 레인지 함수를 써서 출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피보나치 리커전이 있네요. 그죠? 자, 얘는 피보나치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이 피보나치 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해서 이런 방법으로 피보나치 수를 출력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피보나치 수를 원합니까? 두 개를 원합니다. 그러면 0과 1을 출력하겠죠. 그죠? 만일에 피보나치 수 3개를 원합니다. 그러면 0, 1, 1. 그죠? 만일에 10개를 원합니다. 그러면 0, 1, 1, 2, 3, 5, 8, 13, 21, 34. 이와 같은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거죠. 피보나치 수는요. 이와 같이 큰 수가 들어갔을 때 재귀적 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에서 피보나치 수를 굉장히 많이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수가 들어갈 경우는 단점이 뭐냐 하면은 수행 속도가 매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참 실행이 종료가 되고 있지 않죠. 그죠? 계속 수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F5라는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재귀적으로 F4와 F3을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F4는 F3과 F2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죠? 반면 F2는요. F3은요. F2와 F1을 호출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F3은요. F2와 F1을 호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매우 큰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실행되는 함수들이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트리 구조의 형태, 즉 이런 구조를 실행 트리라고 합니다. 이 실행 트리 구조가 F100이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입력 함수와 출력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input이라는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print enter your name 이라는 프린트 문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input 문 앞에 이와 같이 매개 변수가 없는 input 문이 있으면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고요. 엔터키가 들어올 때까지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키가 들어오면 그 값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하죠. 그런 다음 name을 출력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 홍 띄우고 길동을 여러분들이 입력했다. 그럼 여러분이 입력한 요 변수가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되고요. 그 변수 값이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료 처리라고 하는 절차는요. 사용자가 입력을 하거나 혹은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input 함수와 int 함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nt 함수는 이 int라고 하는 함수는요. 문자열 100이라고 하는 이 문자의 시퀀스들을요. 정수값 100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정수값 100에다가 1을 더하니까 101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플로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100이 아니고 100.0이라고 하는 이 실수값을 만들어주죠. 그죠? 거기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결과는 101.0이 되는 거죠. 그죠? 만일에 이제 문자열 100이 있다. 그리고 str 함수를 써서 1을 넣어줬다. 그러면 이 1은 문자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자열 100과 문자열 1을 더하게 되면 결과는
문자열 1001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input이라고 하는 이 input 함수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결과값을 int 함수로 감싸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nt 함수에 넣어주면 그 결과는 정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100을 입력했다. 그러면 얘는 넘버 1에 정수 100이 들어가게 되고요. 넘버 2에는 정수 200이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넘버 1과 넘버 2의 합을 구하면 넘버 3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값 300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input 함수와 int 함수는 이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기를 원합니다. 즉, 한 줄에 여러 개의 입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잠시 살펴보았던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이 스플릿은 뭐냐면은 입력된 문자를 공백 단위로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input 함수를 써서 문자열 2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input 함수가 받아들인 문자열이 있겠죠. 걔를 스플릿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요. hello 공백 파이썬이 있을 경우 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S1에 들어가고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S2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1, S2를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공백으로 반드시 구분되는 문자열이 있을 경우 split이라는 함수를 쓰면 그 공백 단위로 구분을 해 주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3개의 정수를 입력받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프롬프트로 3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이 입력받은 거를 스플릿으로 나눕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100, 공백, 200, 공백, 300 이와 같은 입력을 했을 경우 이렇게 입력된 값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에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문자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문자열 100을 정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int 괄호 넘버 1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두 번째 것도 int 괄호 넘버 2 세 번째 것도 int 괄호 넘버 3 이와 같이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를 출력해 보면 100, 200, 300이라는 튜플 값으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구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문자열이 있을 경우 문자열의 공백을 기준으로 이 긴 문자열을 작은 문자열 단위로 쪼개줍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해주는 이 구분자, 즉 separate라고 하는데요. 이 separate를 공백 대신에 쉼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split이라는 메소드에 인자로 쉼표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세 정수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세요라는 명령이 있죠. 자, 그리고 100 쉼표, 200 쉼표, 300 쉼표 이렇게 들어오면요. 100, 200, 300을 구분하는 이 구분 문자가 바로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 100, 200, 300이 문자열 100, 200, 300으로 들어가고 각각을 정수로 변환시켜 주면 이전 페이지와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분자라고 하는 용어는요, 영어로 separate 혹은 delimiter라고 하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형식 출력을 위한 포맷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쉼표 구분자를 이용한 input 함수에 대한 실습 코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실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소드들이 있느냐. 우선 hello라고 하는 소문자가 있다. 그럼 이 문자열에 대해서 upper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얘는 대문자로 치환을 시키고요. 파이썬의 창시자인 기도반 로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고 split이라고 하면 이 구분자, 즉 공백 문자를 구분자로 해서 문자열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문자는요, 문자열들은
이와 같이 리스트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에 애플, 바나나, 오렌지라고 하는 문자열을 쓰고요. 그것을 이렇게 쉼표 딜리미트를 써서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스플릿 할 적에 구분 문자로 쉼표를 쓰라 라고 명시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인데요. 여기에 구분자 문자로 버티칼 바를 써서 나누어라 라고 할 때는 구분자 문자로 버티칼 바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애플, 바나나, 오렌지, 키위 4개의 리스트로 4개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때 잠깐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S1 equal AAAA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 S2는 AAAAA라고 하는 이런 변수가 있다고 할 때 이 변수에 대해서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count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 문자열 S1 안에 A라고 하는 문자 알파벳이 몇 번 나오느냐 출현 횟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3, 두 번째 결과는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문자열 이런 이 문자열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로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인스턴스에 대해서 각각 문자열 인스턴스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운트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 카운트 메소드 중에 이 카운트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하려고 그러면 s1.count라고 쓰고 인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s2를 호출할 때도 s2.count하고 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두 문자열은 동일한 메소드를 동일한 인자로 불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인스턴스 각각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S1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 인스턴스는 AAA를 갖고 있고 그죠? S2는 AAAAA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객체에 부속되는 함수를 메소드라 한다.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 출력을 위한 포맷 메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인데요. 템플릿 문자열 혹은 이 베이스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코드를 대화창에 입력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문자열에 해당되는데요. 출력 메소드에다가 포맷을 호출하는 그런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고요.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인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괄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코드가 나오는데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자열 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중괄호가 있죠. 요거를 플레이스 홀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괄호를 출력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중괄호가 있는 문자열, 요거를 이제 베이스 문자 혹은 템플릿 문자라고 합니다. 자, 이 베이스 문자열에 포맷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그 메소드의 인자로 헬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헬로는 어디에 출력되느냐 하면은 플레이스 홀드라고 하는 위치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헬로 파이썬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얘가 요쪽 위치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플레이스 홀드는 인자가 여러 개 올 수 있기 때문에 인자의 번호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얘는 첫 번째 인자인데요. 첫 번째 인자의 번호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코드는 아래 코드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래쪽 코드를 한번 더 보면요. I like placeholder, placeholder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자로 Python, Java 이렇게 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는 거나 여기에 있는 플레이스홀더에 인자의 번호를 적어주는 거랑 출력의 결과는 I like Python and Java, I like Python and Java
같이 동일하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에 따라 가지고 파이썬 혹은 자바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베이스 문자열을 먼저 적어 주겠습니다. I like and placeholder를 두 개를 넣어 줬네요. 그죠? 자, 이제 .format이라는 메소드를 썼고 거기에다가 파이썬 자바라고 넣어 줍니다. 자, 인자가 두 개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플레이스홀더에는 파이썬, 두 번째 플레이스홀더에는 자바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인덱스를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1 이라고 써주게 되면 이 결과는 위의 결과와 완벽하게 같고요.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영을 넣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썬 앤 파이썬이 되겠죠. 그렇죠? 만일에 인덱스로 1, 0을 넣어주게 되면 I like Java and Python이 되고요. 만일에 1, 1을 넣어주게 되면 I like Java and Jav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를 플레이스홀더 그리고 플레이스홀더의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스홀더가 있는 이 기본적인 문자열을 베이스 문자 혹은 템플릿 문자열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플레이스홀더에 인덱스 000을 주고 헬로우를 출력하라.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플레이스홀더에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플레이스홀더에도 출력이 되고요. 세 번째 플레이스홀더에도 출력이 되니까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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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 이와 같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도 앞서 살펴보셨던 그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중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 이 플레이스 홀드에다가는요. 어떤 값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변수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게 헬로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헬로 월드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 나이, 직업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인풋문을 쓰고 플레이스 홀더를 쓰고 변수명을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면 이 네임은 첫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기록되고요. 에이지는 두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기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잡은 세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기록이 되죠. 즉, 변수와 플레이스 홀더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읽는 게 좀 불편하죠. 이것을 가독성이 저하된 코드, 가독성이 낮은 코드라고 합니다. 즉, 읽기에 불편한 코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파이썬 3.6 버전부터 도입된 F 문자열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문자열 앞에다가 F를 써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플레이스 홀드에다가 변수명이나 숫자 값을 바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코드에 비해서 가독성이 매우 향상된 코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읽기에 쉽고요. 이해하기도 편리한 그런 코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되긴 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F 문자열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F 문자열과 포맷 문자열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괄호 안에 변수명을 쓰는 F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상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랩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포맷 메소드에 대해 살펴볼게요. 문자열 포매팅을 할 때 이 포맷 메소드에 고급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플레이스홀더 안에다가 콜론을 찍고 나서 출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내가 출력할 때 for in range 해서 i와 i 제곱과 i 세제곱을 출력하면 이 포매팅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3D, 즉 디짓 문자 정수 3칸을
띄우고 그 공간에다가 i를 출력하라 와 같이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코드의 가독성이 향상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 포맷의 가독성이 향상되죠. 그래서 훨씬 더 읽기 좋은 출력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 2, 15, 2 라고 하고요. 프린트 플레이스 홀더만 지정해주고 포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먼저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포맷에 출력될 것은요, i와 i 제곱과 i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코딩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이와 같이 되겠죠. 문제는 이 출력된 결과의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맷을 예쁘게 하고 싶다 할 때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적어주고 인덱스에다가 3D라고 적어줍니다. 3D를 하게 되면요, 3디짓 정수 3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즉 14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14와 그 앞에 정수가 하나 더 올 수 있도록 공간 하나 더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3칸, 얘도 3칸, 얘도 3칸 공간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출력 코드는요, 플레이스 홀드 안에다가 인덱스와 3D, 4D, 5D라는 값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개 변수인 요 i 값 있죠, 그렇죠? 요거를 위해서 3개의 3칸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4칸, 세 번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5칸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출력한 수가 굉장히 예쁘게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기 좋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역시 F 문자열을 쓰면 더 효율적인데요. 여기다가 F라고 쓰고 1 대신에 I라고 적어줍니다. 0 대신에 I라고 적어주고요. 1 대신에 I 곱하기 I라고 적어주고 2 대신에 I 곱하기 I 곱하기 I라고 적어준 다음에 이 포맷 값을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F 문자열을 써서 출력을 해보면요,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 포매트를 쓰면 훨씬 더 고급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를 출력하라 할 때는 F 문자열의 포매트에 10.3F 이렇게 해주면요, 전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공간을 10칸을 잡고요, 소수점 아래에 3칸의 공간을 잡아주게 됩니다. 만일에 10.4F를 하라 그러면 이제 4칸의 공간을 잡겠죠. 이렇게 하면 출력이 하나는 3.142, 다른 하나는 3.1416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반올림까지 해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급진 출력 포매팅을 할 수 있더라. 예를 들어 우리가 천 단위 출력을 할 적에 숫자에다가 천 단위로 쉼표를 출력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이와 같이 콜론 문자 다음에 쉼표만 찍어주게 되면요, 매우 큰 숫자가 왔을 때 천 단위로 쉼표를 출력해서 조금 더 읽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플레이스 홀드에다가 출력할 때는 키 이퀄 밸류와 같이 키와 값을 인자로 넘겨주고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위도와 경도를 출력할 때 북위 35.17도, 동경 129.07도 뭐 이와 같이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적에 let 이퀄 35.17n, long 이퀄 129.072 이렇게 변수 값으로 할당을 해준 다음에 이 let와 long 값을 여기에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은 키워드 인자에서 우리가 코딩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 이외에도 파싱을 위한 pass, capitalize, case, fold, count, ends with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이썬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파이썬 스트링을 위한
메소드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검색을 해서 살펴보면요. 이것은 이제 python.org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인데 굉장히 풍부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또 알려줍니다. 보시다시피 사용법이 워낙 방대해서 이 책에서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upper, lower, count, find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죠? 각각이 해주는 일은 upper 같은 경우 대문자로 지원해 주고요. lower 같은 경우 소문자로 지원해 주고요. count 그러면 이제 동일한 문자가 해당 문자열 내에 몇 번 등장하는지 그 횟수를 반환해 주고요. find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가 문자열 안에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인덱스 어디에 있는지 위치 값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문자열이 있으면 join 해가지고 A, B, C, D가 있다. 그럼 이 join A, B, C, D 시퀀스를 나누어 가지고 쉼표로 join을 해줍니다. 그러면 A 쉼표, B 쉼표, C 쉼표, D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만일에 이제 hello가 있고 여기에 공백이나 탭이 있다. 그러면 R strip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지워버립니다. 그럼 얘가 지워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L 스트립 그러면 왼쪽에 있는 공백을 지워줍니다. 그냥 스트립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왼쪽 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replace라는 게 있죠. 그래서 long lived king 있으면요. replace king을 queen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king을 queen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itle 그러면 영어에 이제 타이틀 문자라고 해서 각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되는 거 있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capitalize 그러면 문장의 첫 문자만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문자열이 있으면 스플릿을 통해 가지고 구분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 내용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내장 함수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흔히 블랙박스로 비유됩니다.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은 내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블랙박스가 일을 하고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A, B, C, D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다 그러면 le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요. 이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수 4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len이라는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만 알면 필요할 때 불러가 써먹을 수 있죠. 우리가 앞서 봤던 프린트, 인풋 이런 것도 전부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되는 그런 종류의 함수를 내장 함수, 영어로는 빌트인 펑션이라 합니다. 그러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장 함수는 어떤 게 있느냐? 이 정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하나하나 다루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ABS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절대값을 반환하고요. 그래서 ABS 마이너스 100 그러면 절대값 100이 되겠죠.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쓰죠. 요 기호의 결과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min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들 중에서 최소값을 반환하죠. 그죠? 반면 max는요. 최대값을 반환하죠. 그죠? 만일에 str, foo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다. 그러면 len이라고 하면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고요. 이벨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이라는 이 문자열을 파이썬 코드의 평가값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파이썬 코드로 얘를 실행하면 우리가 600이 나오겠죠. 그것을 평가해 주는 함수가 이벨입니다. sort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문자열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거나 숫자를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문자열 E, A, B, F, D가 있다 그러면 알파벳 순으로 A, B, D, E, F 같이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만일에 리스트에 어떤 숫자 값이 있다 그러면 이 숫자 값을 sorted라는 이 함수로 이 숫자 값을 넣어주게 되면요. 크기 순으로 100, 200, 300, 400 크기 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sorted에 우리가 추가적인 키워드 인자를 줄 수 있는데요. reverse equal true라고 하는 이 키워드 인자를 주게 되면 정렬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역순, 즉
내림 차순 정렬을 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함수들이 있더라 하는 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썬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이 파이썬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 용어 역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짤 때 어떻게 짜는 게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그런 기법에 해당됩니다. 객체지향 언어인데요. 특징은 객체는 다른 객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식별값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identity라고 하는데요. 즉 이 식별값으로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와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이 있다. 그러면 그 문자열에 대해서 i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이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과 다른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값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 ABC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거는 뭐 한국의 예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어떤 사람 ABC를 구분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입이라는 함수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1, 2, 3이라고 하는 이 자료값이 어떤 자료형, 어떤 클래스 분류에 해당되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스 int, 얘는 클래스 str, 얘는 클래스 float, 얘는 클래스 list 이렇게 알려주고요. 이것에 따라 가지고 앞서 보셨다시피 스트링이 해주는 일은 int나 플로트가 해주는 일과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검색하면 리스트라고 하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쭉 이렇게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써서 리스트로 감싸면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 우리 살펴봤죠. 예, 이런 것들이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많이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